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손상대 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좋았는데 어제 국회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찬바람을 맞으면서 목청을 좀 높였더니 또 약간 목이 쉬었습니다.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회를 꼼수로 이끄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하느님과 부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청와대고 국회고 뭐 곳곳이 좌파진 다 꼼수로 지금 무엇이든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나라가 삐그덕 곧 망가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제는 제 판단으로는 애국 국민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월요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 국민들께서 국회로 나오셔서 마치 애국 국민들이 국회를 점령한 듯이 애국심을 유감없이 발휘한 날이었습니다. 사실상 1+4는 이제 Y가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의 모든 추잡스러운 수는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좌파 기득권 세력들끼리의 밥그릇 싸움하다가 그 꼼수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 꼼수를 보다 못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국회에 가서 꼼수 부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수사권도 그렇고 선거법 개정안도 그렇고 저거들끼리 1+4가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쪽박찰 꼬라지만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바로 문희상의 꼼수를 많은 국민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얼굴에 비춰지는 그 느낌상 어떻게든지 아들 공천 한번 받아볼 속셈인지는 몰라도 국민 세금 515원은 이건 날치기 통과를 시키더니 결과는 1+4의 파멸로 오히려 아들 공천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정체가 잘 드러난 곳은 정의당입니다. 1+4를 놓고 그렇게 기고만장했고 또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 믿고 나름대로의 밑그림을 그리고 환상적인 지도를 그렸던 것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 꼴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밀실압을 넘어서서 마치 심파각을 찍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이해찬까지 나서서 정의당 빠이빠이 이렇게 했어요. 이해찬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의 당으로선 중진들 재보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이 뭡니까? 정의당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이별의 손짓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얼마나 마음이 급해진 정의당. 어이쿠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더 눈꼴 시린 짓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정의당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 대표에 대한 의석수 제한에 대해서 21대 총선에 한해서는 적용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유 창피해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21대까지만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고 22대부터는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들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아주 보기 흉한 일명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에게 21대에는 너희 밥그릇 챙기는데 우리 정의당이 도움을 줄 테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 정의당이 밥그릇 챙기는데 민주당이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정의당이 구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상정이 민주당을 향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5년 뒤에 그 밥그릇을 좀 챙겨달라면서 구걸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뻔뻔하게 농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정의당입니다. 어제 가봤더니 야, 그 앞에 텐트가 3개 쳐져 있는데 왼쪽에는 한국당, 그 옆에는 바른미래당, 그 옆에는 정의당. 이 뭐 국회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뭐 이쯤 되면 이제 도대체 정의당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론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주택 없어. 조국 사태에서도 조국을 반대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획 돌아서서 조국을 또 찬성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두 번 봅니까? 이 4 플러스 1도 1 플러스 4도 그렇고 정의당이 이제는 입장을 바꾸는 게 마치 중국의 그 뭡니까 정극 팍팍팍팍 바뀌는 거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입장 바꾸는 걸 어떤 일보다 쉽게 해버립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 최소한 정당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자 하는 꿈 물론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보여줘야 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류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그 국민들이 무슨 신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또 새빨간 애들은 하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은 민주당의 기생정당이 돼도 오케이. 매 시간마다 입장을 바꾸는 것도 오케이. 국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야만한 것도 오케이. 아주 못할 짓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 하는 행태를 보니까 심상정이 말대로 정의당이 중소기업이고 민주당이 대기업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수한 중소기업도 아니고 아주 질 떨어진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처럼 제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공정은 어디론가 던져버린 채 5년 뒤에 우리 밖으로 좀 구걸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의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정의는 뭡니까? 그 정의를 해보시오. 정의가 뭔지. 매사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니까 평생 정의당에서 안 빠져나올 것 같은 진중권도 치를 떨면서 탈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정의당과 심상정의 그 실체를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겠지만 배지 몇 개 더 얻으려고 무리수 두다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실체가 제대로 까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의당의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야. 이런 것 같은 꼼수 부리다가 아주 꼴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정당, 정의당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중심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떼쓰고 꼼수 부리는데 온님을 다하는 그런 정당으로 정의당이 변해가는 모습이 솔직히 밉지만 애처롭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를 하고 있는데 퇴보의 정의당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이 1+4에서 그렇게 야욕을 부르고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한국당을 씹어대고 그렇게 자신만만할 때 꼬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국민들이 욕을 퍼붓고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1+4의 또 한 인물 누구겠습니까? 한 명 있잖아요. 박씨. 바로 박지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쭉대기만 뿌린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김무성을 꼬신 장본인입니다. 박지원이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지금 강공을 하지만 1+4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박지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 전 땅판으로 1+4가 와야 된 이 시점에 갑자기 박지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밀실에서 야바에서 567억이라는 예산을 끌어오더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1+4가 와해가 되자 갑자기 서울에서 그 모습을 살짝 감춰버렸습니다. 망원경을 쓰고 쫙 찾아봤더니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그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4 와야 되니까 거기 있으면 쪽팔리니까 지역구 목포에 내려가서 의정 보고회를 열었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가짜치도 않습니다.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예산농단 주범 세금도둑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목포 시민들이 염려하는 해경 정비 수리창 예산을 지켜내는 등 내년도 목포 예산을 국회에서 1,000억 원 정액한 총 7,9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본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농단 주범 세금도둑 박지원입니다. 맞네. 자기는 농담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겠다. 국민 세금 512조 원 이 밀실야합에서 날치게 하고서 지역구 내려가서는 내가 박지원이야. 이 많은 예산을 따왔다면서 자랑스럽게 지역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1+4건 공수처건 선거법 개정안이건 관심이 없어졌는지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하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것도 웃기는 점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최근에 서울신문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고받는 말 중에 북한이 연말에 ICBM을 넘어서 SLBM까지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서 불행한 예측을 하게 되지만 내년 1월쯤 북미 간 다시 대화 정국이 열릴 수 있다면서 선거법이 어리자 이번에는 북한 문제에 달라붙는 것처럼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양반아, 북한이 연말에 ICBM을 넘어서 SLBM까지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에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북한 좋아하고 김정은이 좋아하면 뭐 편지를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김정은 ICBM이나 SLBM 쏘면 형아가 가만 안 둔다. 대기는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북한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북한에 대놓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북한에 무슨 책이 잡혔는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저 환상만 쫓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에 다시 대화 정국이 열리면 거기에 꼽살이 끼어서 남북 대화도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방송을 해줬잖아요. 비핵화 없고 절대 남북 문제 평화 통일 안 된다는 거. 내 모가지에 칼이 돌아도 내가 그것만은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지금 나라 꼬라지가 ICBM이나 SLBM을 쏘게 생겼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에 대놓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소리 한마디 못하는 이런 박지원. 지금은요, 박지원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북한 문제가 하려면 제대로 공격을 하고 제대로 비판을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들 생각성 이때쯤 안 쓰겠나?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 세금 512조 원 날치기를 동조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까지만 해도 호언장담하는 선거법 통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1+4가 그냥 한국당 무시해버리고 통과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그래놓고 이제는 금방 마음이 변했는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선거법 개정은 내년 2월까지도 괜찮다. 뻔뻔하다 그죠? 본인이 뻔뻔한 거 알 거야. 아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간이 간지럽지만 할 수 없다 그냥. 아무리 정치인들이 책임지도 않을 이런 말들을 뱉는다고 하지만 박지원은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 보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민식이법 통과로 기우는 듯이 보이니까 입 싹 다물고 있다가 이제 다시 국민 여론이 민식이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가실범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허용한 법은 문제가 많다. 이런 줄 알았으면 반대할 것 아무렇지도 않게 입장을 바꿉니다. 심상정하고 박지원하고 무게 달면 박지원이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박지원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물론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이 양반이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수가 잦아지고 이런 변화가 잦아진다면 박지원은 정계 은퇴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신당이라면서 또다시 국회 남은 대목을 잃을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진짜 목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손혜원이 같은 사람, 그 올바른 인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박지원 본인은 이제는 정계를 떠나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런 원로로 남아주는 게 바로 대안일 듯 한데 죽을 때까지 국회 내먹고 싶겠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꼼수 잘 부리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나가줘야 대한민국 정치의 꼼수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박지원에게 이제는 정계를 떠나서 목포에 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여생을 보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들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마치 찬물 마시듯이 입장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로 또 한 곳이 깐죽거립니다. 꼭 그런 데는 안 끼워도 되는데 꼭 끼입니다. 과연 어디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신기할 정도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분명히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삼을 때는 언제고 어제는 또 아니라면서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동환이 딱 텔레비에 나와서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 비판에 이 논란이 커지니까 다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아닌 언론 보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이러면서 검찰의 수사만 골라 쏙 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도 화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청와대가 대놓고 기자들을 향해서 거짓 뉴스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 대한 기사는 모두 거짓 뉴스니까 기자들에게 똑바로 쓰라고 하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고도 기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자기들 스스로가 거짓 뉴스를 쓰는 기레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이 기자들, 그 자존심 다 어디 갔어?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기자 때려쳐라.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 청와대가 검찰에게 수사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모든 사건의 진실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검찰의 칼을 꺾으려고 하는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어떻게 검찰을 향해서 수사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 뻔뻔합니다. 적폐수사라는 그 미명 아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모든 관료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제적 망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국 사태가 일어나니까 법무부 훈령을 바꾸어서 정경심과 조국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채 비공개 수완으로 조사를 받게 만든 것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이자들은 포토라인을 세우지도 않고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주면서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온지도 모르는데 명식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기업을 끌고 있는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나 대한민국 교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정강훈 목사는 그냥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줍니다. 뭡니까 이게? 법무부 훈령을 바꾼 게 결국은 정경심과 조국을 위한 이런 것밖에 아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계속 밝혀지는 진실에 대해서 이런 걸 어떻게 덮을 싶었으면 어떻게라도 덮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훈령을 개정해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입막음 시킨 것도 청와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버렸어요. 깡다구 좋게. 그래놓고 지금 검찰의 그 입으로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한 청와대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이나 앞서서 검찰 인사를 강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청와대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다 갖다 붙여서 그 힘을 빼보려고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청와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청와대가 어떻게 검찰을 향해서
수사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존중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소위 윤석열 검찰의 힘빼기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꼼수는 다 부리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눈만 가린 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꼼수와 뻔뻔함이 판을 치고 있는 정치권 청와대.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든 정당이든 국회든 그 바로 중심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루가 다르게 입장 전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와대 정치권입니다. 제가 굳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따질 일은 없지만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서 어떻게든지 한 몫을 챙겨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야욕과 밀실야 그리고 밀실거래가 판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치권 그리고 이 판국에 뭐라도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고 갑질을 해댔던 이 정권의 실세들 이런 자들이 덕실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엔 조국의 실체가 발각된 것이고 유재수가 겁없이 청와대 감찰무마 이후에도 뇌물을 청탁했고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나라 꼬라지가 완전히 형편없다 보이 2년 6개월 이후에 공무원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별별 소리들 다 흘러나올 겁니다. 정권이 망가지는 것은 그 정권 밑에서 일을 하던 공무원들이 돌아서면 그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 청와대가 받고 있는 모든 사건들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까지도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꼼수라는 꼼수를 다 가지고 와서 저희들끼리 밀실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현재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민주당이고 그 책임을 공유해야 될 공동정범격이라면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기생정당들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기레기 언론과 짜웅이 돼서 한국당만 씹어댑니다. 이제는 그래봐도 안 믿어. 그 믿었으면 어제 같은 날 그 국회에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갈 수 있겠나고. 수만 명이 몰려와서 어제 국회 보였잖아. 오늘 또 가. 민주당과 기생정당 그리고 문희상은 어제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한 채 국회로 몰려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또 많은 국민들이 어제 그 장소로 국회 안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꼼수판으로 만들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국민의 명령을 민주당과 민주기생정당 그리고 문희상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고 청와대를 향해 바른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실 아직까지 민주당과 기생정당들이 언제 또다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이런 걸 기습 강행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태극기 하나던 국민들의 순수한 그 투쟁에서 수확한 전리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국회가 그 국민들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후닥닥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민주당과 민주기생정당 그리고 문희상의 실체에 대해서 그 검은 속내를 제대로 까볼 수 있는 투쟁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제 그 실체를 보았고, 기레기 언론들은 마치 국회 안으로 난입하기 위해서 무슨 불법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쪼개되고 있지만,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국민들이 국회로 몰려가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청와대로 몰려가겠습니까?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알아차린 바로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힘, 바로 애국심이었습니다. 어제 보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물론이고 불의를 정당화시키려는 1+4의 야합정치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곳곳으로 전파시키고 국민들이 이걸 듣고 개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강화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날 수 있도록 방송 내용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적어도 이 정권의 꼼수, 이 정치권의 꼼수 더 이상 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손상대 TV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이팅!